네, 오늘은요, 연세 리엔 피부과 이세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저희 두 번째 메디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쵸? 네, 네. 첫 번째는 원장님 병원에서 네, 진행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병원 열심히 하고요. 네. 환자들 열심히 보고 오늘도 모발 이식 수술을 한 번 하고 그러고 아, 왔습니다. 오늘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딱 오늘 주제에 맞는 네, 수술을 네, 네, 바로 네. 하고 네, 오셨네요. 오전에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미국에서 네. 사시는 분인데 뭐 수술을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 한참 전부터 예약하고 계시다가 오늘 오셔서 수술을 하시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만족하셨죠, 환자분은? 네, 뭐 근데 이제 일단은 수술 과정은 모발 이식이 그렇게 많이 생각만큼 힘들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시간은 길지만 좀 편안히 누워서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오늘 받으시는 분도 뭐 편하게 받고 별로 불편함 없으셨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후에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꽤 조금 기간이 있는다는 알 수 있네요. 네네,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네. 심자마자 막 바로 뭐가 다 좋아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네. 지금 고난장님, 그리고 블루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커덩닥터 사랑님도 계시고요. 김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한 건 도착했습니다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모발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모발 이식에 대해서 더 이제 공부를 하고 방송을 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갔더니 아, 네네. 이번에 10주년이더라고요. 아, 네. 저희 병원 오픈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벤트 하시나요? 아, 이벤트요? 그런 건 특별히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그냥 10년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랑 저랑 회식 한번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제 모발 이식은 말 그대로 모발을 이식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모발 이식은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헤어라인 이식이라든가 이제 두정부에 여성 탈모가 있어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세요. 근데 네. 모발 이식하면 이제 사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어서 오늘도 일단 기준은 남성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탈모는 되게 이제 앞쪽 머리가 진행이 되죠. 앞쪽하고 이게 정수리 쪽이 진행이 되고 후두부는 탈모가 거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탈모를 만드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제일 덜 받는 부위가 이 후두부 모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앞쪽 모발은 가늘어지지만 여기는 굵은 털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두부에 있는 모발을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후두부에 있는 피부와 함께 떼서 그 피부를 같이 앞쪽으로 옮겨 심는 게 바로 모발 이식이라는 수술인데 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립 방식이라고 이게 알고 계시는 수술이 있는데 이게 뒤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네. 피부를 이렇게 두피를 길게 띄는 거죠. 길게 띄어서 거기에 이제 그 피부에 붙어 있는 스트립에 붙어 있는 모발을 하나씩 분리를 해서 식목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계에다 심어서 앞쪽에다가 옮겨 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뒷모발을 앞쪽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에요. 정말 한 땀 한 땀 옮기는 거예요. 맞아, 한 땀 한 땀 네. 옮겨야 돼요. 왜 한 땀 한 땀 옮겨야 되냐면 이제 그 미국이나 네. 서양 사람들 의사들은 지금도 그런 방식을 쓴다고 그러는데 펀치그라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한 땀 한 땀 옮길 바에는 좀 편하게 덩어리째 뭉텅뭉텅 옮기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네, 그래도 근데 그럼- 정교한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인형털 심으면 인형은 한 구멍에 한 100개 정도씩 털을 심어놨잖아요. 바비 인형이. 그런 식으로 돼요, 머리가. 바비 인형 머리같이 여기 한 뭉탱이, 여기 한 뭉탱이, 여기 한 뭉탱이. 자연스럽지 않게 그렇죠. 되는 자연스럽지 거군요. 않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분리하는 프로세싱을 한 후에 앞쪽으로 이제 한 가닥씩 그렇게 옮겨 심게 됩니다. 최근에 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피부를 절개를 했잖아요. 네네. 다시 뗀 봉합을 피부를 해야죠. 다시 봉합하나요? 이건 여기는 이제 다 꼬매는 거죠. 꼬매는 꼬매서 거예요. 봉합을 하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뭐냐면 두피 신축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탈모 그 모발 이식을 할 때 두피 신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피가 잘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분들은 이 절개를 했을 때 이게 다시 봉합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절개를 길거나 넓게 못하고 좀 좁게 네. 모발을 조금밖에 못 얻겠죠. 근데 만져봤더니 두피가 물렁물렁하고 두피가 잘 당겨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넓게 뛸 수 있어요. 모발을 많이 더 채취할 수 많은-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옮겨서 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꼬매면은
나중에는 이제 일자로 흉터가 남긴 하는데 근데 머리카락이 나니까. 그렇죠. 아주 네. 짧은 길이 제 머리 정도, 제 옆머리 정도 이 정도 길이만 돼도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 뭐 차피디님 같은 분 하시면 전혀 안 보이죠. 예. 저는 하면 만약 가발을 쓸 거예요. 그동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또 수술 방법 중에 FUE라고 그래가지고 네. FUE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 용어를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스트립을 길게 피부를 띄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뗄 때부터 우리가 딱 심을 만한 크기를 모낭 단위로 이렇게 그냥 아예 뽑는 거예요. 펀치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예전에 펀치는 여러 개의 모낭을 한꺼번에 뽑았고 네. 요즘에 쓰는 펀치는 아주 정교한 펀치여서 한두 개의 모낭만을 이렇게 뽑아내는 펀치가 있어요. 아, 네네. 이런 펀치로 아예 뽑아서 심는 과정. 역시 과정은 뒤쪽에서 뽑아서 앞쪽에 옮겨 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FUE라는 이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통 수술하는 이제 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뭐 뒷머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취를 하겠죠. 그냥 하면 아프니까 마취해야죠. 근데 이제 전신 마취하는 게 아니고 부분 마취로 모발이식은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예요, 아, 선생님? 이게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이 머리카락이 그냥 날리면은요 수술을 할 때 이 부위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떼야 되잖아요. 네네. 그 머리카락이 착 걸려요. 불편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싱을 하기 좋게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네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떼는 모발을 이제 뭐 떼내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징그러운 비방용 화면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안 나오고 앞부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심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조금 자극을 줘서 이게 피부가 불긋불긋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바늘을 이용해서 식목이라는 그 바늘을 이용해서 바늘을 피부에 찔러서 그 안에 있는 모발을 피부 속으로 이식을 해놓은 다음에 뺀 거니까 다 한 구멍 다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붉어진 거죠. 아프진 않나요? 아,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하니까 수술 과정 중에는 물론 마취 주사를 맞을 때 따끔하시겠죠. 근데 마취를 부분 마취를 하면은 수술 과정 중에는 통증은 거의 없으세요. 오늘 수술하신 분도 뭐 수술하는 동안 굉장히 편했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네. 이제 뭐 저 듣기 좋으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 처음에 후두부를 떼는 과정, 엎드려 있는 과정이 1시간 정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인데 네. 이때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엎드려 엎드려 있으니까 있어서요? 아무래도 얼굴도 좀 베기고 근데 씹는 과정 그냥 누워서 있거든요. 네. 이게 한 2시간 내지 길면 뭐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과정인데 그동안 대부분 주무세요. 아. 주무신다는 얘기는 아프지 않으니까 진짜, 주무시겠죠. 네. 네. 대부분 주무시고 뭐 음악 듣고 그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자,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앞머리 이마가 넓으신 분들 네.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교정을 하면 이식을 하면 많이 좋아지시죠. 지금 여기 앞부분을 다 심은 거네요, 그러면? 요 부분을 심어서 이렇게 되신 거죠. 저렇게 이제 넓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할아버지 같은 모발이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아저씨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고남정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네. 원하는 부위에 아무데나 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심을 수 있어요. 어디든 심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머리털을 뽑아서 팔에 심으면 팔에도 털이 납니다. 저희 피부과 의사들 중에 그 모발 이식을 저희 피부과 의사 중에 좀 그 초기에 시작하신 선구자 같은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 선생님이 모발이 어디 다른 부위에서도 잘 자라는지를 좀 궁금하셔가지고 네. 본인의 모발을 직접 뽑아서 팔에다 심으신 분이 계세요. 자기 본인 팔에. 그래서 지금도 그 선배님을 뵈면 선배님이 본인 팔을 보여주시는데 그 털이 잘 자라고 있어요. 커지진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모낭을 디자인- 딱 심은 그 자리에만 그 자리에만요? 심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 줄기세포 같은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심으면 뭐 그 옆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확 네. 퍼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심은 그 자리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해요. 네.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탈모가 이렇게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약을 먹고 치료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아주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머리가 빠졌을 때 조금 이렇게 약간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머리가 빠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빠진 분들은 약을 먹고 뭐 다른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요. 이때는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식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휑한 분들도 이식하면 많이 개선이 되죠. 네. 궁금한 게 그러면 막 원형 탈모, 뭐 M자형 탈모가 있는데 네네. 더 효과적인 거는 어떤 모양의 탈모예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주로 이제 제일 수술을 권해드렸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은 아비마가 넓어진 분들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세요. 아비마가 많이 넓어진 분들은 우리가 약을 쓰거나 다른 치료를 해도 이미 민둥해지고 많이 진행된 아비마에는 머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비마선을 좀 좁아지게 하는 데는 수술이 가장 효과가 있고, 이 정수리 쪽도 많이 횡해지고 많이 이제 가늘어진 분들은, 그 탈모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머리가 잘 안 굵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식을 하면 좋죠.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도 가운데 쪽에 이게 탈모가 심한 분들, 이렇게 여성분들도 요즘에 이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여성 탈모는 사실 남성 탈모처럼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더 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은 이식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아비마선이 M자형이네요, 여기 크게 안이. 탈모가 네. 심하지 않더라도 아비마선이 이렇게 좀 싫어서 아비마선을 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심으면 좀 많이 채워지죠. 아무래도 여성들도. 바람이 훅 불면 갑자기 이마가 이렇게 많이 보이면 네.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좀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스타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패여 있으면 어렵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신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실 이런 분은 보면은 전혀 탈모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모양이 되게 예쁘게 전혀 자리 탈모가 잡았어요. 아니신데 단지 본인이 아비마선이 마음에 네. 안 든다고 아비마선을 교정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요즘에 많이 계세요. 그럼 좀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이 하시나요? 아비마선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술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막 20대 초반 혹은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수술을 잘 권하지 않아요. 그 권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제가 후두부 신축성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후두부 신축성이 좋다는 얘기는 모발이 좀 두피가 물렁물렁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젊은 사람들은 두피가 굉장히 단단해요. 신축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대인 줄 알았는데. 네, 장력이 아주 좋아요. 장력이 좋다는 얘기는 꼬매고 봉합을 했을 때 봉합이 다시 잘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수술을 하면은 좀 흉터가 잘 남아요. 연세 드신 분들보다. 네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 뭐 20대 초반 이런 네. 분들이 수술을 원한다고 할 때는 정말 이분한테 그 아비마선이 넓어지고 탈모가 있는 게 아주 큰 컴플렉스여가지고 그거를 꼭 메워드리는 게 진짜 이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20대 중반 이하에는 잘 권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뒤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게 힘들면 네. 아까 이제 시청자 한 분도 여쭤봐 주셨는데, 뭐 겨드랑이나 아니면 그럴 수 다른 있죠. 부위에서 할 수 있는데, 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모발은 우리가 뒷머리를 갖다 앞머리에 심는 이유는 뭐냐면, 뒷머리가 모발이 굵어요. 좋아요. 모발은 가닥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굵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는 털이 대여섯 개 있어봤자 굵은 털 하나 있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굵은 털을 옮겼을 때 뒷머리에 원래 굵었던 그 자리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옮겨가는 거예요. 겨드랑이 털 어때요? 꼬불꼬불하죠. 네, 얇아요. 겨드랑이 털을 얇고 좀 꼬불꼬불한데 그걸 머리에다 심어봐요. 이분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살피디님 이렇게 직모 머리 이쁘잖아요. 겨드랑이 털을 갖다 여기다 심으면 꼬불꼬불한 털이 나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눈썹 이식도 하는데, 네. 눈썹 이식을 머리털을 가지고 눈썹에 심기도 하는데, 눈썹에 이식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눈썹 털보다 머리털이 좀 굵죠. 네. 뭔가 좀 그 부위는 조금 어색하게 좀 굵은 느낌, 어색한 느낌이 좀 날 수 있고, 빳빳한 느낌.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그 자리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팔에 있는 털, 겨드랑이 털, 혹은 네. 뭐 음모를 머리에 이식할 수도 있나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음모 꼬불꼬불하잖아요. 머리털이 음모처럼 나는 거예요. 웃기겠죠, 그러면. 네, 그럼 제일 그냥 비슷한 자연스러운 그렇죠. 걸로 네. 하는 왜냐면 게 좋을 이게 것 같아요. 미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가장 얼마나 자연스럽게 치료를 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면모를 심느냐, 얼마나 빽빽하게 심느냐를 가지고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물론 중요한 요인인데 그거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꼭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제일 좋은 건 모발 이식은 밀도도 좋지만 머리를 넘겨봤을 때 심은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네.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빽빽하게 여기 앞 라인을 쫙 굵은 털로 빽빽하게 쫙 심어놓으면 딱 넘기자마자 굵은 털 라인이 탁 나타나는 인형 털 같은 그런 느낌이 누가 봐도 든단 나 말이에요. 모발 이식 네, 그렇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봐도 볼 모발 수 이식. 있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맨모나 이게 심게 되나요? 그걸 궁금해하는데, 뭐 이거 의사들마다 생각 좀 다른데, 그냥 저는 수술할 때 한 번 할 때 그냥 뗄 수 있는 만큼 떼서 다 심어요. 근데 최대한 많이 할 수 네네. 있을 만큼요. 근데 뭐 저는 5,000모를 심어주세요, 4,000모를 심어주세요.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후두부를 띄어서 옮겨야 되는데 여기 뭐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뛰는 거를 무한정 넓게 뭐 확 다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다쳐요. 그러면 뛰고 나서. 그래서 중요한 게 두피의 신축성이라든가 네. 후두부에 있는 모발의 밀도 길게 뛰었는데 이분이 모발이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이 1제곱센티미터에 한 120개에서 130개 모발이 있거든요. 보통. 근데 이분은 모발의 밀도가 떨어져서 네. 1제곱센티미터에 한 80개밖에 모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길게 한 18cm 정도 뒤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훨씬 나오는 적게.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이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적은 모발을 심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모발의 밀도가 높은 분들은 같은 면적을 띄었을 때 또 많이 심을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저 두상에 따라서도 달라요. 머리가 아주 뭐 작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두상이 네. 얼굴이 작은 분. 그런 분을 너무 길게 띄면 많이 채취한다 길게 띄면 뭐 여기서부터 막 완전히 머리를 다 둘러 그쵸. 그럼 상처 좀 크게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네. 두상에 따라서도 우리가 뛸 수 있는 그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럴 그래서 때는 머리 큰 게 좀 유용한데. 네, 그렇죠. 그럴 땐 좀 이식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 비용은 이 가닥수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좁은 부위를 심는다 그러면은 조금 비용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수술을 그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을 벌릴 때는 뭐 아주 예를 들어 흉터 때문에 조그만 부위만 수술한다. 그건 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모발을 심을 때는 3,000모를 심든 4,000모를 심든 간에 큰 의미가 없어요. 수술 시간도 비슷하고 그냥 저 벌리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아, 그래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뭐 탈모를 심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 뭐 M자 파인데 여기만 저는 조금 심고 싶어요. 그럼 좀 비용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넓은 부위를 심을 때는 그분의 털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비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그럼 전반적인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이제 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아. 대략 비용이 그 비절개법으로 수술했을 때는 한 500에서 900만 원 정도, 네. 절개법으로 수술할 때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되는 게 네. 일반적이고 이게 비절개법하고 절개법이 서로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 절개법은 두피를 이렇게 떼어내는 그 부위는 물론 절개법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FUE라고 하는 비절개법을 해달라고 수술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탈모 모발 이식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사실은 절개법을 더 선호합니다. 비절개법보다. 왜요? 그 이유는 절개법으로 띄었을 때 모발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심었을 때 생착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모발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비절개법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절개를 했을 때 모발을 떼려는 부위를 일단 삭발을 좀 해야 돼요. 넓게. 아, 지금 이게 비절개. 네, 비절개를 한 이런 네, 모양이에요. 네. 삭발을 해야 되고 어, 왜냐하면 우리가 펀치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털의 모양을 보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길면 펀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펀치의 모양을 그 털의 난 방향으로 맞추려면 삭발을 그 부위를 해야 되고 또 요 절개 그 비절개를 하는 구멍을 뚫는 구멍을 너무 촘촘하게 다 뚫어서 다 모발을 채취해 버리면 요 부위에 아예 전체적으로 머리가 비어버려요. 그럼 더 큰 이제는. 그렇죠. 더 네. 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드문드문 뽑아야 되거든요. 아, 네, 네. 다시 말해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절개법은 절개를 띄고 봉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흉터 일자만 남아요. 머리카락 내리면 안 보이거든요. 삭발을 넓게 하면 요 머리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비절개 후에 티가 나서 사회적으로 이제 복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아, 조금 뒤에가 그렇죠.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비절개를 했을 때 그럼 흉이 안 남느냐? 이런 식으로 흉이 남아요. 자, 부분 뚫었잖아요. 네. 부분 허옇게 흉이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 시간도 절개를 하는 시간에 한 2배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길게는 뭐 3배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개를 했을 때 우리가 뭐 3,000모든 4,000모든 5,000모든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비절개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는 대개 한 3,000모까지 뽑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한 2,000모 정도? 훨씬 적네요. 네, 수가요? 넓은 부위를 수술하기가 좀 어렵죠. 차라리 약간 뭐 이마 라인 교정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뭐 앞에 그 헤어라인 같은 데를 교정을 하는데 이분이 헤어라인이 그렇게 모양이 이상하지 않고 네. 괜찮고 조금만 보강만 해드리면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런 비절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삭발을 하지 않는 무삭발 비절개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네. 길게 자르지 않고 비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뽑으려는 모발을 표시해놓고 그 모발만 탁 자르고 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아, 다시 말해서 네. 수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수도 훨씬 적어요. 적겠죠. 예, 그러니까 수술이
그리고 또 이 아까 이제 요 그림을 보여드린 거에서 처음 그림에서 비절개를 하려면 이렇게 펀치라는 게 들어가서 모낭을 따야 되는데 네. 그림상으로는 되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딸 수 있을 것 같죠. 네. 따는 과정에서 이 모근이 끊어지는 트랜섹션이라는 과정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건 쓸 수 있는 그렇죠. 쓸 수 있는 모발이 또 줄어들게 네. 되고 또 모근이 완전 잘리진 않아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펀치가 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착률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가 넓게 이렇게 탈모 치료를 하는 남성 탈모 환자분들한테 거의 대부분 절개법을 권해드립니다. 비절개법은 뭐 잘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절개법도 그렇죠. 더 효율적일 네네네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모발 이식 하러 왔는데 모발 이식을 해주세요. 모발 이식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되죠. 뭐 혹은 저는 이제 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모발 이식으로 그냥 한 방에 해결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자, 우선 심한 탈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발 이식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요? 네. 심하게 보이는 탈모지만 이분의 모근이 많이 살아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을 쓰고 뭐 예를 들어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뭐 모낭주사를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서 약을 쓰고 미녹시딜을 바르고 이런 방법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은 탈모 많이 심하시죠? 네, 등등 가운데 쪽 보여요. 뭐 굉장히 많이, 그죠? 네. 이분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네. 근데 치료를 하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이분들? 네. 근데 이분들 이식 수술한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진짜요? 수술 없이 이렇게 된 네, 거예요? 약 드시고 저기 레이저 치료하고 주사 맞고 이러면서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분은 수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네. 또 하나,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의 끝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모발 이식을 해서 우리가 뒷머리를 앞에 옮겨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3,000개 정도를 모근을 여기다 앞쪽에 심었단 말이에요. 3,000개를 넓게 퍼뜨려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0개 모발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가느다란 탈모가 되는 그 머리털들이 좋아져가지고 이식한 털하고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야 숱도 많아 보이고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유지가 되려면 약을 먹어야죠. 탈모약을 먹고 탈모 치료를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만으로 내가 끝낸다, 해결을 한다, 그렇게가 안 돼요. 자, 이 보면은 이분이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거든요. 네. 자, 수술하고 1개월 후의 모습이에요. 수술은 제가 요 부위만 했어요. 이 앞에 부분만요? 네네네. 이제 제가 제일 말씀드린 게 미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이마가 많이 넓은 분들은 네. 앞머리 쪽이 제일 중요해요. 미용적으로 우리가 네, 탈모 네. 치료를 할 때 앞에 머리가 많아야 대머리처럼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탈모 부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원래 여기 부분은요? 그렇죠. 이분은 한 3번 정도 수술을 할 거를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3년에 걸쳐서 3번 수술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분인데 한 번에 다 심을 수는 없어요? 너무 넓으니까요.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한 번에 여기를 다 심으려고 하면 앞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듬성 어설프게밖에 못 심겠죠. 밀도가 떨어지게. 네, 그래서 네, 1차 때 앞쪽을 심고 2차 때 중간 부분, 3차 때 뒤쪽을 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차 수술을 하시고 나서 좀 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느라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수술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근데 1년 후의 모습이고요. 어머, 머리카락이 더 2년 자랐어요. 2년 후의 모습이에요. 아이고야. 네. 2년 후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수술은 여기만 했어요, 저는. 네. 이렇게 좋아진 거는 약 드시고 탈모 치료하신 거예요. 레이저 치료하시고.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신 거거든요. 약과 탈모 그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좀 그러면 드라마틱한 많이 효과를 좋아질 볼 수가 수가 있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지 모발 이식으로 다 해결하고 모발 이식으로 뭐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그 약을 먹고 하는 기본적인 탈모 치료가 베이스가 돼야 모발 이식도 이렇게 더 효과가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모발 이식 수술을 잘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젊은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은 흉터가 좀 커질 수 있고 네. 흉터도 커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탈모가 나이가 들면서 이분이 약을 꾸준히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티 약을 꾸준히 드신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약이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20대 초반에 그때 탈모의 모양에 맞춰서 심어놨는데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심은 털과 원래 그 있던 탈모가 진행된 원래 있던 털이 분리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중국 이상할 인형 것 같아요. 생각나세요? 변발 중국 사람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은 중국 아이들이 앞머리만 이렇게 남기고 머리 다 깎아버리죠. 예, 알아요. 약간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는 수술하는 걸 권하지 않고 네. 우선은 약을 쓴다거나 다른 탈모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권하고요. 후두부 모발이 너무 가느다란 분들, 뒷머리가 너무 가늘면은 앞으로 이식을 옮겨놨을 때 잘 살지도 못하고 이식의 효과가 적어요. 가는 네. 모발은 뭐 10가닥이 있어도 아주 가는 모발은 10가닥이 있어도 그게 모발이 잔털로밖에 안 보이지 제대로 된 모발로 보이질 않거든요. 또 두피가 살이 너무 비쩍 말라가지고 두피가 너무 얇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심어도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 그런 그래요? 분들 잘 좋아지지 못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분들 잘 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체트병이라고 피부에 자극을 주면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아, 베체트병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 수술이 계속 바늘로 찌르고 절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어요. 네. 근데 피가 잘 멎어야 되는데 피가 잘 안 먹고 계속 출혈이 될 수 있는 그럼 출혈성 위험하죠. 경향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수술 못 하죠. 혹은 이제 수술 후에 우리가 항생제라든가 약을 좀 드셔야 되는데 네. 약을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 분들도 이제 조금 수술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꼭 이런 뭐 혈액 검사라든가 뭐 그분 혈압 같은 거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하고 네. 그게 괜찮으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 받은 머리가 빠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아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암이 뭐 다 낫고 나서 수술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항암 네. 치료를 하신 분들은 안 좋은 게 앞머리건 뒷머리건 전체적으로 다 빠지잖아요. 네. 이거는 그 남성형 탈모나 그 호르몬의 영향이 아니고 생장기 모발을 다 공격하는 항암제의 영향 때문에 전체가 다 빠지고 전체 모발이 다 가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식을 뒷머리를 떼어서 이식을 하는 거는 뒷머리가 빽빽하고 좋다는 전제하에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도 약해져 있는데 뭘 어디다가 이식을 어디 걸 떼어다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분들은 이식보다도 항암 치료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식보다도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 의학적인 치료들, 네. 모발에 대한 어떤 영양제를 쓴다든가 모발을 좀 굵게 할 수 있는 다른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혹은 그분의 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모발이 좀 굵어져야죠. 네. 그렇게 이제 좋아지신 후에 뭐 빠지고 보니까 아비마선이 좀 내가 안 이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발이 좀 그때. 굵어진 후에는 할 수 있겠죠, 수술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질문이 엄청 많은데 네, 네,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네. 진도를 더 나갈까요? 그러면 피디님 저희 질문을 첫 번째부터 위로 올려주세요. 아, 거기서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 부작용은 곧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네. 창호이님께서 유튜브에서 모발 이식하면 밀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던데 그렇죠. 왜 네. 정상인 밀도처럼은 심을 수 없는지 네. 여쭤봐 주셨어요. 그 의사가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1제곱센티미터에 120개를 어떻게 심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심는 과정에서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식모가 들어가면 그 자리가 그 혈액 흐름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은 오히려 심은 털이 심자마자 당장은 뭐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네. 잘 못 살아요. 우리가 나무도 너무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밭에 작물을 너무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잘못 살고 살죠. 죽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간격을 벌리듯이 모발 이식도 어느 정도는 좀 간격을 벌려야 되고요. 또 뒤에서 이제 스트립을 띄는데 이렇게 대개는 폭을 한 1.5cm 정도, 네. 길이는 뭐 한 16cm에서 20cm 사이 정도를 띈단 말이에요. 네네. 요런 스트립이에요. 요런 스트립을 요만큼을 띄어서 조금만 띄네요, 정말. 예, 요 모발을 가지고 여기를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원래 모발처럼 빽빽하게 심으면 여기로 요만큼만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좀 넓게 심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훈님께서는 비절개도 두피의 신축성이 중요한가요? 하셨어요. 네, 비절개도 두피 신축성이 너무 이렇게 두피가 단단하고 두피의 신축성이 적은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뒤쪽에 이렇게 허옇게 부은 흉이 생기죠? 네.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생겨요. 연세가 아. 드신 분들보다. 아,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라는 거는 어느 상처든지 상처가 나면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 수축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피부가. 근데 이제 피부가 흐물흐물하고 그런 분들은 수축이 잘 되는데 장력이 좋은 분들은 서로 땡땡하게 당기고 있으니까 아. 수축이 잘 안 돼요. 좀 네. 벌어진 흉터가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철님께서는 그럼 뒤쪽 머리에서 모발을 떼서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심는 거잖아요. 그 네. 절개 방법이. 네네. 그러면 그 뒷 부분 머리에 탈모가 되는 건 그렇죠. 아닌지. 그 뒷부분을 그래서 이제 잘 봉합을 해놔야죠. 봉합을 하면은 봉합을 해도 어쨌든 우리가 큰 부분의 피부에 상처를 주고 뗀 자리이기 때문에 봉합을 해도 흉이 남고 그 흉 자리는 탈모가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흉이라는 게 길이는 물론 길지만
봉합을 해놓은 그 폭이 불과 뭐 한 1mm 정도? 1 내지 2mm 정도? 가느네요. 네, 네. 그런 정도의 폭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살짝 덮여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저런 경우는 있어요. 뒷머리를 너무 과도하게 당겨 놓거나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욕심에 너무 많이 이게 많이 심으려고 네. 너무 넓게 과도하게 당기면 봉합을 할 때 그 압력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네. 수술 라인 이외에 그 주변 털들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좀 죽어요. 원치 않는 탈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심을 때 너무 무리하게 심는 거는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 띄고 무리하게 심는 거 간혹 이제 뭐 일부 병원들이 무슨 뭐 메가 세션이니 해가지고 한 번에 무슨 만모를 심는다. 사실 그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심는다 그러면 한 3,000모에서 한 5,000모 사이가 정도 가장 적절한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아까 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당겨서 찝는다 했을 네네. 때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당겨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 피부는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 나는 이마 주름이 많은데 여기를 떼어서 당기면 이마 주름이 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인상이 변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우리 피부의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여기를 당긴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네. 선생님. 주름까지 없으면 일석이조로 좋은데. 네. 그리고 고남정님께서는 카카오에 탈모가 선천적인 탈모가 있고 후천적인 탈모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같은 치료를 권하시는지. 아니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탈모 같은 경우에도 원형 탈모가 있단 말이에요. 네. 원형 탈모는 면역계통의 질환이거든요. 네.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정수리에 남성 탈모 대머리 생긴 거를 원형 탈모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원형 탈모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냥 남성형 탈모인 거고요. 네. 원형 탈모는 이게 부분 땜통이 생기는 면역 질환인데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빈자리 머리가 잘 안 나니까 이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형 탈모 부위에는 이식 같은 거 안 하죠. 다시 또 빠지니까. 네네, 그 부위에는 면역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그 머리가 빠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식 같은 거 권하지 않고요. 네. 뭐 탈모 또 이제 탈모인데 뭐 어렸을 때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많이 긁어서 일부 땜통이 생긴 흉터 때문에 탈모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위도 이식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흉터 부위는 혈액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식을 해놔도 모발이 잘 못 살아요. 10개를 이식했을 때 반도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이제 좋은 땅에 뭐 그렇죠, 씨를 그렇죠, 뿌리면 잘 그렇죠. 자라지만. 네. 그래서 화상 흉터 같은 경우에 화상 흉터 때문에 생긴 이게 머리 그 탈모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네, 네. 조금 안타깝지만 그분들 이렇게 잘 심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잘 안 살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탈모에 완전 좋은 신약은 안 나오나요? 꽁트님께서. 네, 남성 탈모에 지금 아주 좋은 약 있잖아요. 프로페시 아보다트. 너무 좋은 약인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지만 네. 탈모가 어떤 한두 가지 기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뭐 아직까지는 하여튼 뭐 이렇게 뚜렷한 신약이라고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효과가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뭐 프로페시 아보다트 이런 약들과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라든가 뭐 약을 먹는 기간 대비 효과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약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왜 탈모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약을 이렇게 꾸준히 먹어주고 발라줘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탈모는요, 우리가 탈모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을 드시는 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분이 탈모가 되는 어떤 체질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예전에 뭐 어떤 분들이 뭐 치료를 뭐 몇 개월 하면은 무슨 민간요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체질을 바꿔서 탈모를 뭐 영원히 탈모 탈출을 시킨다 불가능해요. 이미 유전자에는 이분은 탈모로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뭐 유전자 치료를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데 유전자 치료라는 건 아직까지는 현재 과학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죠.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탈모가 정말 싫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유지를 하고 싶은 그 기간 동안은 드셔야죠. 알겠습니다. 블루스카이님께서 선생님 오늘 티셔츠 굉장히 섹시하대요. 네. 하나 만질까요? 네. 아니요.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선생님. 멋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원세진님은 염색을 많이 하시는데 염색을 많이 하면 탈모가 생기나요? 네, 기본적으로 염색이나 펌하고 혹은 뭐 왁스나 뭐 이런 헤어 제품을 쓰시는 거하고 탈모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염색을 많이 하시거나 뭐 펌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시면서 모발이 약해지고 또 뭐 염색약이나 펌 그 재료약에 유독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거나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반복되는 피부염은 당연히 머리에도 좋지가 않겠죠. 네. 머리가 가늘어지고 좀 머리가 뚝뚝 끊어진다거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근본적인 탈모의 이유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탈모 치료하시고 저한테 치료받으시는 분들 뭐 레이저 치료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파마하고 뭐 염색해도 되나요? 네. 아예 하시고 싶은 대로 스타일 멋있게 얼마든지 하시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네네. 되네요. 블루스카이님 선생님 단추 풀어달래요. 아이고. 그리고 유승철님께서 원장님 잘생기셨다고 아이,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진도로 나갈까요? 아니면 네. 질문을 더 받을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모발 이식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어떤 수술이든지 어떤 치료든지 이 세상에 뭐 완전히 안전하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로 모발 이식은 굉장히 확률이 높고 뭐 큰 문제 없이 대부분 좋아지는 수술이어가지고 저도 뭐 모발 이식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본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종이라는 건데요. 이제 심기 위해서 머리 쪽에다가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그 마취약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자극을 주면은 우리 체액이 거기에 이제 몰려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한번 확 수분이 몰렸다가 이게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얼굴 쪽으로 흘러내리면 눈이 부어요. 그런 부종이 생기면 부종이 오래 갑니다. 한 일주일, 2주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종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종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후에 뭐 여기 흘러내리지 않게 압박대를 댄다든가 네. 자세를 좀 뒤로 눕는 자세를 취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환자분들한테. 네. 그 마취는 그 바르는 마취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주사를 하죠. 주사예요? 예. 아. 그리고 통증과 이상 감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뒤를 띈 자리도 그렇고 심은 자리도 그렇고 어쨌든 바늘 같은 걸로 막 찌르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위에 지나가는 표피 신경들이 좀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심은 데도 그렇고 띈 데도 그렇고 약간 남의 살 같고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길게는 한 5, 6개월까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표피 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재생을 100%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근데 통증은 좀 얼마 정도 가요? 통증은 대개 통증은 한 이틀 정도. 이틀이요? 네, 그러니까 수술한 당일은 좀 아파요. 네. 당일은 아프고 그 다음날 되면 많이 줄어요. 많이 주는데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조금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수술이 잘 되고 크게 염증이 없으면 3일째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이 뒤에 띈 자리도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하고 수술하고 바로 뭐 샴푸하고 뭐 아니 이런 그건 거? 안 돼요. 왜냐하면 심어놓은 자리에 모발이 일단은 이식해놓은 모발이 완전히 그 안정돼서 붙어 있는 게 아니어서 수술을 하고 한 2, 3일간은 당겨서 뽑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그 샴푸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한 이틀은. 그러네. 아니, 제가 네. 그 비포 앤 애프터 해가지고 그 체험 영상, 자기 네네네. 모발 이식 체험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분도 이제 자기 이제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는데 아, 그래요? 정말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시더라고요. 네. 세게 당기면 큰일 나죠. 힘들게 수술해놨는데. 네, 그러니까요. 모낭염이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이게 심어놓은 자리 모발에 염증이 좀 생기는 건데요. 염증은 약간씩은 다 생깁니다. 뭐 네.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약간씩은 생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식을 해서 옮겨놓은 거는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건 이 털 가닥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털 가닥 밑에 있는 뿌리가 생착이 되도록 하는 건데 네. 그 과정에 이렇게 옮기기 좋으려고 이 털이 붙어있는 채로 피부를 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털은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에요. 네네. 먼지 같은 이물질이고 우리 피부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다 밀어내려고 그래요. 염증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심어놓으면 심은 털이 처음에 빠져요. 한두 달은 빠져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저는 기껏 힘들게 이식을 했는데 왜 이 머리털이 빠지고 이러는데 이거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다 빠져야 돼요. 근데 빠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잘 안 빠지면 염증 생기는 거예요. 모낭염이. 그래서 염증이 네. 생기는데 이게 조금 심한 분들이 있고 좀 덜 심한 분들이 네, 있지 네. 누구나 다 조금씩은 생깁니다. 근데 뭐 심한 경우에도 우리가 약을 잘 쓰고 그러면 그래서 수술 후에도 수술했다고 끝이 아니고 병원에 가끔 한 번씩 가서 상태를 좀 보고 검사를 좀 받으셔야죠. 그래서 필요하면 약을 좀 쓰기도 하고요. 흉터는 뭐 이미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식모의 탈락이라는 것도 자연적으로 한두 달은 탈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분이 수술이 잘 됐다 안 됐다 보려면은 최소 3개월 후에 보통은 6개월이 지나야 설이 많이 지나고 많이 좋아지셨구나. 1년까지는 계속 좋아져요. 네네. 그래서 한 1년 정도까지도 보게 되는데
자연적인 탈락이 이제 한두 달에 있는데 문제는 자연적인 탈락이 아니라 수술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생착이 못 되고 이 심은 털에 태반이 탈락이 된 후에 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수술을 권하지 않는 베체트병 같은 네. 특이한 병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혹은 원형 탈모가 있는 분이 모발 이식을 받으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경우들을 의사들이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이 이분이 가능한 분인지 안 되는 분인지를 잘 구분을 하면 네. 뭐 이식모가 많이 탈락하거나 대량 탈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터키에 가서 뭐 수술하는 원정 모발 이식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그 얘기를 누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몬테크리스토님께서 네. 질문 주셨네요. 이게 네. 지금 요즘엔 터키죠. 한 7, 8년 전에는 캐나다였어요. 캐나다 원정 모발 이식하러 많이 갔었고요. 요즘에 터키로 간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비용이 더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비행기 값이 값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로 끝이 아니거든요. 염증 같은 것도 생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터키에 얼마나 계시게요? 가셔가지고. 뭐 실밥 뽑는 데까지 한 열흘에서 2주? 뭐 그 정도 터키 계실 수 있겠죠. 근데 그 후에 모낭염 나고 막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터키 가실 거예요? 그 후에 케어를 받을 수가 없겠군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터키에서 수술하는 비용이 한 50만 원 한다. 그러면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값 요새 좀 싸니까. 네.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터키에서도 저도 그래서 여행사 사이트 보니까 터키 모발 이식 뭐 투어 해가지고 비용이 수술 비용 포함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그러더라고요. 예. 왜 터키가? 그러니까 왜 터키예요, 근데? 터키가 수술을 더 잘한다고 그 뭐 누가 제 생각에는 그거는 여행사 누가 프로모션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낸 거죠. 선생님 제가 근데 터키 상업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그거는. 근데 제가 터키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근데 네. 터키에 계신 분들 머리 빠진 거랑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빠진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유형이. 네. 그 한국 의사들이요 손재주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요, 손재주가 진짜. 좋다는 거 다 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학술대회 같은 데 가서 외국 의사들, 미국 의사들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혹은 뭐 피부 수술하는 걸 보면 손이 너무 거칠어요. 맞아요. 네. 더 우리나라가 정교하게. 더 수술도 잘하고 이후에 뭐 포스트옵 케어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러는데 터키를 가가지고 비행기 값까지 쓰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불편하게 수술을 받고 오시는 거는 전 그건 진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질문들로 갈까요? 네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아까, 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박종철님께서는 프로페시아 먹는 중에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하셨어요. 네, 이게 남편이 이제 드시는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그 프로페시아를 물론 프로페시아의 성분 중에 아주 일부가 네. 정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프로페시아 먹는 중에 임신이 됐다 그러면 그 아이가 좀 잘못된 프로페시아 때문에 아이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 양이 우리가 어떤 태아 기형을 만들 수 있는 양의 뭐 몇천 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전혀 그 임신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오히려 저런 건 있어요. 프로페시아를 드시면은 남성들 중에 요즘에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네네. 오히려 요즘에 젊은 남성들이 정자의 운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 남성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네요. 그 김성진님께서도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네, 그래가지고 정자 운동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일종의 약간의 무정자증 같은 게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프로페시아를 드시면 약간 정자 운동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자체가 조금 잘 안 된다거나 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불임 클리닉을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남편분이 프로페시아 드시는 거를 그 기간에는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간에는 조금 중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프로페시아 먹는 중에 아내가 임신이 됐다. 그럼 축하할 일이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페시아가 두뇌 지능에는요? 네, 뭐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외국에 보면은 안티피나스테라이드 포스트 피나스테라이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뭐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네. 브레인 포그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네. 브레인 꼭 뇌에 이렇게 안개 끼듯이 네. 그 뇌가 뭐 멍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검증이 안 된 얘기고요. 네. 저도 프로페시아 먹은 지 한 6, 7년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진료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그럼 인증됐습니다. 네. 네. 블루스카이님 어떤 탈모약인지 이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블루스카이님 남편님께서 탈모약을 드시고 계신데 입술이 너무 건조하고 흐려지는 것 같아요. 입술 색깔이.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조금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시거나 다른 요인 때문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를 드시고 나서 뭐 이런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나 그거는 미미한 퍼센트 그 아주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약에 의한 요인보다 오히려 요즘 날씨 건조하고 뭐 혹은 피곤하기만 해도 입술이 건조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프로페시아 진짜 이게 프로페시아 요인인지 아닌지를 정말 보시려면 약을 먹으면 이런 요인이 나타나고 그럼 약을 끊으면 진짜 이런 요인이 갑자기 약을 끊으면 확 없어지고 다시 약을 먹었더니 또 나타나고 약을 끊으면 확 없어지고 이런 거를 한 두세 번 정도를 반복을 했을 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그게 탈모약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카롱님께서는 여자가 먹을 수 있는 탈모약 여자가 먹으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네. 여자가 드셔도 괜찮은 거죠? 약에 따라 다르죠. 네. 약에 따라 다르고 여성의 연령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제 갱년기가 왔는지 안 네네네. 왔는지.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먹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나 이런 약은 아주 금기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신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이 이제 아까 제가 남성이 드시는 중에 남편이 드시는 중에 아내가 임신하는 건 축하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성이 그 약을 직접 본인이 먹는 중에 임신이 됐다 그러면 그건 태아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들은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은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조심하셔야 네, 되네요. 근데 이제 가임기가 아닌 여성들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선택적으로 조금 조심해서 몸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판단해서 복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모발을 좀 굵어지게 하는 모발 영양제나 이런 거는 뭐 여성도 아무 관계없이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모발 이식에 넘어가면요, 선생님. 네. 그 위에 유승철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발 이식 수술 후에 그 생착률의 차이가 있을지 여쭤봐 주셨어요. 아니요, 그건 뭐 특별히 남성 여성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성들이요, 특히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한 50 이상 되신 여성분들이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들이 피부가 연하잖아요, 남자들보다. 네.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연해서 심을 때도 이제 수술할 때도 좀 편하게 수술이 잘 되고요. 수술 후에도 뭐 부작용도 오히려 더 적은 편.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네. 부작용도 더 적고 뭐 모낭염 같은 염증도 좀 덜 생기는 것 같고 나중에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심어놓은 털이. 네네네. 근데 저는 좀 한 50세 이상 여성들이 수술을 하시면은 아주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정현님께서는 62세 여성이신데 네. 앞머리가 많이 빠지셨대요. 그래서 치료약이 추천해 네. 주시는 치료약이 있는지. 근데 그거는 아니면- 뭐 앞머리가 왜 빠졌는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앞머리가 진행되는 게 네. 뭐 호르몬에 의해서 하는 우리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도 있지만 네. 뭐 앞쪽이 이렇게 약간 상처 조직처럼 흉터 조직처럼 변하면서 빠지는 여성들한테만 나타나는 그런 탈모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인지 뭐 그건 상태를 좀 봐야 되죠. 근데 일반적인 여성형 탈모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 진행은 됩니다. 그냥 두시면은 여성형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진행이 돼요. 남자들 대머리 진행되는 거랑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조금 진행이 되고요. 확실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치료를 해보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들은. 그래서 한번 진료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선생님이 딱 보면 탈모 진행할 것 같다, 탈모가 있을 것 같다 딱 보이세요? 그러니까 탈모 현상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알죠. 보면은 당연히 그걸 진료하니까 저 탈모 있어요? 봐주세요. 그건 아는데 향후에 이분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은 탈모가 다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되게 젊은 막 한 3, 4세 머리도 많고 별 문제 없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제가 앞으로 탈모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모르죠.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병원 오지 마세요. 좀 문제 있을 때만 오세요, 병원은. 맞아요. 나도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도 몰라요. 네. 저는 여기 약간 M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동생이 저 탈모 시작한다고 놀렸거든요. 근데 약간은요, 네.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이제 한 20대 여성들도 한 20대 중반 이후에 남성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조금은 어렸을 때보다는 머리가 약간 가늘어지고 약간은 탈모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탈모냐 탈모가 아니냐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탈모가 탈모냐 아니냐의 경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불편을 느끼냐 안 느끼느냐 뭐 이런 걸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미용적으로도 보이는 네네네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다 약간씩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하게 갈지 그냥 이렇게 조금 되는 뭐 나이에 따라서 약간 가늘어지는 이런 정도만 있다가 말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가족 중에 탈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네. 아니면 현재 탈모 진행 정도가 얼마나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걸 가지고 좀 보기는 하는데요. 향후가 어떻게 될지 사실 잘은 모릅니다. 아, 그 고난정님도 그렇고 YJK님도 그렇고 탈모는 네. 병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탈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셨어요? 그럼 탈모가 네네. 있는 게 더 우월한 사람인지. 아니요. 일종의 노화 과정이죠. 뭐 안 왔으면 좋겠는 노화 과정이죠. 탈모도. 근데 이제 탈모도 병인 탈모가 있어요. 병이 있죠. 탈모도. 네. 원형 탈모 같은 건 병이죠. 그 원형 탈모뿐 아니라 모발이 뚝뚝 끊어지는 모관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탈모를 만드는. 근데 이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우리 쉽게 얘기하면 대머리 증상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노화도 똑같은 나이지만 남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같은 나이지만 피부가 굉장히 또 좋고 뭐 네, 부러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많이 머리가 좀 빠지시는 분들이 모발에 노화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연세가 드셔도 모발이 아주 튼튼하게 잘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탈모 샴푸 같은 거는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탈모 샴푸가요 참 효과가 일단은 뭐 정확하게 탈모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는 아무 어떤 샴푸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탈모 샴푸는 다 사기인가 무슨 뭐 효과가 전혀 없나? 네, 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더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네네. 근데 그 탈모 샴푸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별로 해보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규모 스터디를 하려면 그 탈모를 샴푸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비용을 대고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스터디를 부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스터디가 사실은 잘 되질 않아요. 그 탈모 샴푸에 탈모에 좋은 성분을 넣은 거랑 그게 탈모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샴푸에 뭐 옛날 동의보감에 봤더니 뭐 무슨 약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더라. 그럼 우리 샴푸에는 그 약초를 짓이겨 넣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의보감에 있는 거는 허준 선생님은 그거를 탕약을 여러 개를 잘 달여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쓰셨겠죠. 네. 근데 그거를 샴푸로 쓴다고 해서 그 먹은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탈모 샴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비싼 돈 주고 탈모 샴푸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오히려 탈모 샴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탈모에 도움되는 성분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성분을 넣으면 그 성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섞이게 하는 약들 혹은 방부제들 더 약이 네. 첨가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되고 할 수 있어서 굳이 탈모 샴푸 쓰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싼 샴푸 고르지 않을 거예요. 네. 오히려 저자극 샴푸를 쓰시는 거를 저는 보통 권해드려요. 자극이 적은 샴푸.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디귿 카카오톡에서 네. 그 디귿 미음 네. 분이 모발 이식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생착률이 반밖에 안 네. 됐대요. 네. 그래서 두피열과 네. 그 생착률이 관계가 있을지 모발이 아주 좀 참. 뜨거운 편이시래요. 안타까운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문 경우인데요. 생착률이 네. 반밖에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하는 경우는 글쎄요. 두피 우리가 열이 두피가 뜨겁고 열감을 느낀다고 그랬는데 두피열이 무슨 탈모나 뭐 다른 거랑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네. 아마 이분이 혹시나 어떤 두피에 심한 염증이 있지는 않는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환자 본인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혹은 뭐 수술 과정 중에 그 우리가 모발을 잘 분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분리를 하고 모발을 이제 하나씩 나누는 과정에서 모근을 다 손상을 줬다 그러면 생착률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술 과정 중에 뭐가 좀 잘못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이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염증이나 뭐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제 생착이 잘 안 된 건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흔한 경우 아닌데 힘들게 수술하셨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럼 열이 많으신 분이 또 탈모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런 거랑 선생님? 관계없어요. 예전에 KBS 방송이었나? 저희 병원에 한번 와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뭐
모자를 쓰고 두피 계속 쓰고 다녀서 뭐 두피 열이 높아진 사람, 그 실제로 네. 뭐 체온을 재봤더니 뭐 체온이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뭐 해가지고 탈모가 누가 있느냐 그걸 했었는데 당시의 결론은 뭐 아무 관계 없다였었거든요. 아. 그 몇 년 전에 아마 KBS인가 무슨 아침 프로 같은 데서 했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다 재밌는 실험이 많아요, 그렇죠?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 PD분들이 아주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새로운 실험 해봤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골라주세요. 마지막 질문. 이거는 꼭 답해주고 싶다 하는 질문. 저걸 한번 볼까요? 여자인데 M자 탈모가 있을 수 있나요? 아, 네. 네. 은혜진님. 네. 예. 여성분도 M자 탈모가 생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 탈모는 앞머리 헤어선을 잘 유지하고 네. 가운데 쪽이 탈모가 되는 게 일반적인 흔한 여성형 탈모인데요. 네. 여자분들 중에도 저렇게 이제 M자가 남자처럼 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특별한 다른 요인 없이도 그냥 탈모의 형태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간혹은 저렇게 M자 형태 탈모가 생기는 분들 중에 뭐 그 우리가 다낭성 난소라고 그러죠. 여성의 네. 난소에 이렇게 약간 무록 같은 게 있으면서 그 단순히 무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여성 호르몬을 좀 과다 분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자궁 내막증 같은 게 있으면서 그런 좀 문제가 되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M자 탈모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여드름이 좀 심해지면서 브렛나룻 같은 게 나면서 M자 탈모가 좀 생긴다. 그럴 때는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난소나 이런 데 초음파 검사라든가 호르몬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 그리고 커뮤니티에 모바일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고 계시죠? 아, 네. 네. 제가 아주 성실하게는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질문 주시면 제가 선생님을 계속해서 답변해드리라고 괴롭힐게요. 네. 그럼 모발 이식을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이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발 이식이 결코 탈모 치료의 끝이 아니고요. 한 방에 모발 이식으로 해결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뿐 아니라 우리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다른 치료가 꼭 병행이 돼야 되고요. 탈모는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탈모 치료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그냥 탈모 치료라는 게 유지되는 거죠. 뭐 좋아지진 않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치료하시면 좋아질 수 있고 탈모 치료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조금 그 시간을 못 견디신 분들이세요.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탈모 치료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한두 달 치료를 하고 약을 쓰고 치료했는데 안 좋아지니까 에이 탈모 치료 효과 없나 보다. 그러면 탈모는 치료가 안 돼요. 최소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조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이식이 어떤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의학적인 치료나 그런 거를 다 했는데도 내가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이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때는 모발 이식이 해결을 좀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예뻐지고 멋있어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몬테크리스님께서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방송. 아, 네. 그리고 김크리스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철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네. 네. 다음엔 어떤 주제로? 글쎄요, 뭐 주어지는 대로. 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으면 뭐 그거 봐야죠. 네, 네, 가시기 전에 정하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꽁트님도 언제 또 봬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멋있죠, 여러분? 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멋있게 나와주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하시고요. 퇴근 얼른 퇴근하시고요. 6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